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는데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문구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음악 프로그램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며 대부분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등 갖고 있어서 외모가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건데요. 과연 이것이 여성가족부의 단순한 제안일까 아니면 검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자료 보셨죠? 네네. 네. 어떤 느낌 드셨나요? 다 보진 못했는데요. 예.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사례를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을 사례로 들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예.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우선 전제 사실이 좀 의아했던 게 음악 방송이 그 아이돌들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음악 방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 뭐 너희 목소리가 보여, 나는 가수다, 뭐 프로의 명곡, 그리고 심지어는 장년층에 맞춰져 있는 음악 방송, 가요 무대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를 아예 숨겨서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는 그 전제가 좀 너무 10대들을 위한 가요 프로그램, 뭐 쇼 뮤직뱅크나 이런 것들만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 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제가 일단 잘못됐다. 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소비자의 니즈라는 게 있으니까 또 과거와 달리 연예가 산업화됐지 않습니까? 연예계가. 그래서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뭐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인데 그런 획일화됐다는 지적하면서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을 못 나오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성가족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못 나오게 한다거나 또는 못 나오게 나올 것을 또는 덜 나오게 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과연 지금 사례로 들고 있는 그 음악 방송이 사례로 들고 있는 음악 방송이 그렇게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냐? 방송은 남녀노소가 전부 다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연령대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어필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여러 계층들을 또 커버할 수 있도록 에피소드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특정 프로그램 하나만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특정 계층, 여기서 이제 10대로 보이는데요. 10대들에게 어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성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권고를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어필하려는 그 방송국의 어떤 그 다양성을 위한 목표가 무산되거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여가부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공고사항이고 양성평등이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인식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안내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제안사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다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여가부에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이제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서 그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편성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설명이 도리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방송 제작자들한테 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게 예. 그 방송 심의 규정 30조를 더 자세하게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여가부가 만든 것으로 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심의를 할 때 그 방송 그 심의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더 어떤 더 구체적인 공식적인 문헌을 찾다 보면 결국은 그 여가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특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강제력이 있거든요. 특히 예. 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력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건을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CRTC에서도 이런 이제 그 나라 이제 방송 규제기구입니다만 이런 노력을 주도를 했지만은 실제로 정부 기구에서 발행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방송사업자연합회에서 자율적인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발행을 하도록 했고 그 외에 많은 성인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대부분 자율적인 즉 방송 제작자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어떤 그 도덕 율로서 만들어 왔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에서 만든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지금 그 방송심의위원회 규정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방송 제작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크리에이트 영역인데 이 네. 표현의 자유하고 양성평등 조항하고 부딪히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부딪힌다고 항상 이 방송은 이제 공공재라서 예. 우리가 일반적인 무한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지면, 예를 들어서 신문이랄지 또는 인터넷이랄지 이런 매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전파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고 그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다른 매체들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는 표현의 자유와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예. 문제는 그러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권고를 하고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것인가. 여기서 방송 불법 정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방송이 어떻게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거나 그런 태해를 갖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내리고 이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냐. 결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보다는 방송국상 제작진들의 자율규제 혹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는 것은 과거 획기적인 이야기다.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정부 여가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어떤 많은 다양한 목소리 중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한마디 더 보태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관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세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방송의 부분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예. 지난 정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히 또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할 때 그 방송심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많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시키고 싶은데, 정부 쪽 사람이 정부의 비판적인 패널이 나오면은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정부 쪽 입장을 반영하는 방송을 하고, 이제 대담 프로를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패널을 모셔서 또 대담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그 뒤에 정부의 비판적인 패널이 나왔던 에피소드만 애만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편향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중징계하는 사례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예. 여기 지금 이번 가이드라인도 이번 성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방송을 프로그램들을 부분 다 쪼개고, 또 에피소드 별로 쪼개고, 또 맥락에서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성인지도를 평가하게 되는 평가하는 그 행태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맥락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훨씬 더 전반적인 그 맥락 속에서,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균형,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른 에피소드들과의 성적 균형,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좀 더 좀 성숙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번 가이드라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고요. 전화 연결할 때 현장 소음이 있어서 불편을 느낀 청취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생방송 중에 외부로 연결해야 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편드렸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